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까지 해놓고 무산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강기정 의원님. 그 광역 선거구 그러니까 지방선거 중에 예. 그 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번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등록 아닙니까? 후보 등록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러면 어제 그제까지 2월 28일까지 의결을 국회에서 해줘야만 선거구 획정을 해줘야만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내 지역구가 어디다 이걸 아는데 지금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선관위에서 우선 하고 싶은데 아무나 등록해라. 다음에 조정 또 해줄게. 이거 완전히 짬뽕밥이 돼 있어요. 야, 이건 그 국회의원 다들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강기정 의원은 국회가 이게 고질병인데 저도 해보니까 저 때도 그랬고. 삼선했죠. 삼선, 그렇죠. 재선, 초선. 네. 완투 저도 쓰리. 뭐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거 이 국회가 늘 끝장 보고 막판 몰려야지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은 좀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대요. 저희 2년 전에 지난 2016년 총선 앞두고 또 선거구 획정 갖고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 굉장히 예비 후보들 엄청 피해 많이 아니 봤죠. 위원장이 누구예요, 근데? 김재경 의원인데요. 예. 1시간 동안 이게 이제 본회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소위 통과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도 한 사안이어서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 김재경 위원장이 1시간 동안 행불 회의를 소집을 안 해가지고 잠수 타고. 네. 그래서 뒤늦게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거기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심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안상수 의원은 약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이 한 명 줄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상수 의원이 그 저 창원이나 안상수 거기 말고 인천에 인천에 인천시장 출신. 예. 찌찌뽕. 근데 왜 나경원 의원은 그걸 거들어가지고 회의를 지연시킨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들이 다 기다리다가 그거 넘어오면 빨리 의결하고 이제 가려고. 근데 그 12시 자정 3분 전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어요. 왜냐면 이 차수 변경이 안 되거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이 정개특위 헌정특위에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3월 5일 날 지금 다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수집을 한다는데 3월 5일 날.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여야 간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완전히 무산된 거면은 뭐 그것도 이제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합의했어요.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역의원 정수하고 기초의원 정수하고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 요걸 이제 국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3월 2일부터 등록인데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3월 5일 날 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2차 등록을 받겠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이게 고질병입니다. 20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2014년 지방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도 그랬고 이게 꼭 그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을 지나서 지금 이 6개월이 지났어요. 원래 그 후보 등록 6개월 전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왜 상황이 그런 정당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런 정당이라뇨? 이거는 국회에서 다 같이 공범 아닌가요? 아니 자유한국 지금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재경 그 특위 위원장은 또 어디 페북에다 글 올려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죠. 네, 억울하다 왜 왜요? 덮어 씌우기를 하냐 뭐 이러던데 저는 뭐 잘잘못 그 현장에 없어서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현역이 아니니까 현장에 당연히 없죠.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굉장히 욕 많이 하잖아요. 비판 많이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단체로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나만 욕 먹냐 우리 같이 욕 먹는데 이러고 별로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거 들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총선 전에는 전부 외부 인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럼 뭐 또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데? 아니 그럼 뭐예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 정당 위원들 추천이니까.
뒤에 각 정당의 의원들이 다 막 압박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네. 300명이 보통 3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센 인간들은 다 모여 있는데. 근데 봉도사는 국회의원 안 해보셨어요? 남말하듯이 나는 자꾸. 한 너무 오래전에 나는 해가지고. 오래전에 조선시대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영목을 또 했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분명히 점이 있어요. 예. 저도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정개특위 해봤는데 이거 지금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선거구 조정하다가 줄이는 것은 적게 줄이고 늘렸단 말입니다. 예. 26군데의 광역의원을 늘렸어요. 기초의원은 그 몇 년도에? 28개. 28개. 그 몇 년도에? 아니, 이번에 오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꼭 좋은 국민들 눈으로 볼 때 좋은 시선이 아니죠. 일 안 하는데 왜 자리만 늘려 이런 느낌이 딱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국회의원으로 해봤지만은 아이고 정말 이거 좀 제때제때 해야 될 걸 좀 해야 되는데 욕 먹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제 그 헌정특위 상황만 보면 자유한국당 위원장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약간의 목리를 부려서 이게 이제 그 기한을 지나가지고 12시가 넘어서 통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은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네, 그리고 이거를 이미 통과시켰어야 맞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예.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지탄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거 이제 국회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독립적인 획정위원회를 넘겨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 개혁을 국회의원 손에 맡겨놓는다는 게 그 맨날 검찰 그 제시키고 감싸기 한다면서 수사 제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거예요. 왜 저한테 사태질하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사태질하니 볼펜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정당 추천 없애고 아예 그냥 그럼요. 정말 예, 외부인들 예. 그야말로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그 의원회를? 그 선관위. 국회 추천을 해야 될 거. 선관위든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말하면 말이죠. 한 입을 갖고 두 개를 하세요. 선관위든 국회의장실에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누군지 소개를 늦게 하고 상윤주입니다. 뭐 늦게 와서 반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니 기초의원 일단 반성을 하고 네, 하려니까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니 봉도사 자기도 뭐 고만 들 거면서 이렇게 큰 소리냐? 고만 안 들 거면 내가 기지만 그죠? 내가 이게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예. 자료를 막 보다가 자그마치 한 7, 8정거장을 지나갔어. 그래서 돌아오느라고 평소에 제가 한 30분 일찍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이미 선거구 획정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회의원 1선거구당 2명 이상, 1명이면 똑같아서 힘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2명 이상 6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치시군당 최소 1명에서 6명까지 이거를 이제 배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원칙이 들쭉날쭉한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이걸 20년 전에 이 일 책정했다 보니까 지금 20년 지나면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부천 소사 같은 경우에 한 선거구가 도의원이 12만 명을 대표해. 근데 저기 내가 오늘 이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그러다가 늦었는데 저기 철원 양구 있죠? 그런데 15,000명을 대표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야. 네, 인구 편차가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구가 이제 막 변하니까 예. 이걸 조정할 때 이게 조정이 또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 문제가 생긴 안상수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 중구, 동구 4개가 이제 국회의원 한 선거구인데 예. 강화, 옹진에는 1명씩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구하고 동구는 2명씩 했는데 거기서 1명을 뺀 거야. 그리고 별로 인구 그 이동이 별로 안 큰 옆에 남동구에는 1명을 또 늘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기를 하지. 야 이거 무슨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늘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다 알지. 강기정 의원도 여당 해보고 야당 해봤지만 저도 야당 하고 여당 해봤지만 이게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상수 의원이 그렇죠.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의 이 제기가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아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자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 자당의 원내대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게 뭐 대표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뭐 내 지역구만 대표하나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라는 그런 게 거를 보면- 자꾸 왜 원내대표가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나경원 소위에서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변명하자는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은 왜 이걸 고공협상하냐? 예, 예. 전개특위에 맡겼으면 거기 죽이 되게든 밥이 되게 맡겨야지. 왜 위에서 이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나는 이게 고공협상에서 안 된다고 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이 제 말이 못 바꿔요. 분명히 당의 원내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그 자기 당에 소속되어진 어떤 특정 지역구의 의원의 형편을 안 보고 쓱 봐서 우리 지역구 괜찮은 우리 지역구 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누군데요? 인간의 심사야. 김성태 의원이 그런 거야. 김성태 의원? 예, 인간의 자당의 심사가 그런 거예요. 원내대표 지금 까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같이 뭐 이렇게 정말로 공평무사한 사람이 됐으면 좀 달라지겠지. 예, 차윤이 이거 보세요. 반말이 살짝 쓰잖아요. 평소에. 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 지적하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공평무사하게 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부터 김성태가 처음부터- 잘했다, 잘못했다, 안상수가 잘못했다, 아니, 둘 중에 저는 둘 이렇게 다 생각해요. 잘못했다, 자유한국당 전체가 잘못했다. 미국식으로요. 상원은 아예 지역구당 한 명. 그래야죠. 그다음에 그 하원은 인구 몇 명당 한 명씩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럼 6개월 동안 그걸 왜 안 하고 있었냐고요. 그 잘하면서. 헌재에서 인구수를 3대 1로 맞춰라, 2대 1로 맞춰라 하면서 이제 법률 입법권을 제약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인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을 넣고 뭐 인구가 가중되면 2명씩 한다 이런 원칙을 다시 짜야 된다는 네, 저는 차명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지난 6개월 동안 했지 왜 안 했냐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 진수입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그 뭐 어느 지역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심 없어요. 우리 전체 이 인구수가 늘지는 않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오히려. 26개가 늘었어. 그런데 이 기초의원 별로 안 숫자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거 중요해요. 우리 에이, 국민들이 이분들. 느끼는 거는 중요해요. 왜 인구수는 안 느는데 의원수는, 왜 의원수 의석수는 그게 느냐.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광역. 이제 광역의원 수지만 왜 의원수가 늘어나느냐? 그럼 줄어드는데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안 줄이려고, 그 안 문제에 줄이려고 하고 대해서는 예, 예. 농촌 지역이 그러면 다 이제 대표를 못 가지니까 인구 줄어든데도 대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는 4천만 되는데 의원이 4천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그거는- 논리라면. 예. 근데 아니죠. 그거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대체로 국민들 정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저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다 이런 정서들이 팽배하고 이건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 인구 비례 의원 정수를 보면 다른 우리가 이제 비교 가능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 빼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코 의원 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평균 비교해보면 그리고 국회의원 한 이제 360명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특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반감을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늘려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면 조금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 지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월 5일은 통과시켜야죠. 아니 뭐 그거는 안 통과시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상수 의원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갖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방선거 치르지를 못하는데. 그럼요. 예, 근데 예. 이제 일단은 저는 그럼 잘못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아니, 저 이거를 그렇게 네가 잘했나 뭐 내가 잘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꼭 잘못했을 일이 때 안 풀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예. 그때 이해관계와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이게 다 땀 인간이 좀 하는 거기 닦으세요.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싸우는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아하. 먼저 크게 봐서 아 이게 첫 단추가 잘못 풀렸구나라고 이렇게 근데 보시는 우리 게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얘는 어떻게 답변하실 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저를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선거운동 아니죠 이거? 아니 관계 없어요. 그거는- 내가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줄게요. 예. 저는 국선-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켜주세요. 자 다음 이슈. 3.1절인 어제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죠. 원래 이게 방송에서는 그 겐세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예. 정의당에서 아주 잘했더라고요. 논평을. 300점 이하는 찍어치기 금지. 찍어치기 금지. 마세이라고 안 그죠, 했으면 마세이라고 찍어치기 안 했죠. 금지. 예. 그거 못 알아들어요. 당구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당구 용어죠. 굳이 꼭 뭐 전 국민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봉도사님, 예. 그 겐세이는 일본어잖아요. 예. 견제잖아요. 견제. 견제. 예. 마세이도 일본어인가요? 맞세요? 마세이는 마세라는 불어입니다. 아. 이게 세워서 치는 거. 오. 그래서 그거를 흔히 마세이를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세라는 불어에서 어원은 불어에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 일본어에 참고로 상식 그런 삼아서. 그 외국어 특히 불어나 영어 이런 것을요 일본어화한 게 많아요. 많아요. 네.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그렇긴 되나? 한데 겐세이는 앵꼬. 아니잖아요. 예, 앵콜은 뭐예요? 앵꼬? 기름 다 MT를 앵꼬로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MT. 예, 아, MT를 MT 비었다. 앵커로 얘기해요. 일본어 사람들은. 누가요? 예를 누가? 들어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었고 사보티지라 그러잖아요. 네, 사보타주. 사보타지라 그러는데 그걸 일본에서 룰을 붙였고 사보로 하게 되면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보로. 예, 근데 사보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하냐면 아유, 진행하세요. 홍준표 잘하시네, 대표가 아주. 뭐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뭐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어, 프랑스어, 영국어, 일본어 하는데 일본어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겐세이 발언 비난하는데 어이없다. 그럼 미투 운동도 나도 당했다라고 써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우리 당 대표고 저는 그분 당 대표 될 때 찍었어요. 그 요즘 그분이 저를 좀 미워하긴 하지만 자꾸 옆길로 세지 말고. 그런데 아니, 좋아하냐 난 물어보니까 여기 태극기 달고 갖고 자유애국당 그 무슨 당이죠? 대한애국. 대한애국당. 아이고 자유한국당도 태국이답니다. 아 그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합칠 거예요. 바른미래당도. 흘렸어 여기.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장하게 외국어 쓰면 안 되지. 영어 쓸 때도 방송 때 좀 당신 조심해라 이런 저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위 일정 시대 때 그 성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또 뭐 상력이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일본어를 자주 많이 하셨어요. 아. 뭐 얘기해도 되나? 한대요. 그 자주 하셨어. 스매끼리 뭐 이런 거 란닝구. 그래서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 저거는 내가 참 일제 시대의 잔존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분 아, 이은재 의원도 아버지가 당구를 많이 모르겠어. 치셔. 하여튼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거를 그래 안 쓰면 좋지만 그 썼다고 해가지고 저 시대의 잔존물 아니 무슨 저는 그 이렇게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박원석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혹시 편견을 가질까봐. 근데 훌륭한 자세야. 안 겐세이라는 봤어요, 저. 겐세이라는 말은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나와가지고 바로 안 들려요. 그걸 지켜봤던 시청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위원장 발언으로 3.1절 앞두고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그 맥락이에요. 김상곤 교육부 총리하고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하고 대화를 주고받던 맥락에서 그 1가구 1주택 하라 그랬는데 왜 강남에 집 안 파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다. 내가 강남이 지역구인데 다녀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못한다.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집 좀 팔아주십시오. 아하. 그때 이은재 의원도 약간 이렇게 그걸 농담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다른 정책 질의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은재 의원이.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이러면서 왜 나도 막 집을 이제, 팔아달라는 내가 예, 뭐 그 공인중개사냐. 막 이제 호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약간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자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 그 상황은 그 부총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니까는 왜 깽판 치냐 위원장한테 왜 겐세이 놓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겐세이라는 일본 말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국회 봤어요, 왜? 회의석상에서 부적절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그 국회 그 낡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호통치고 호통치고. 막말하는. 알겠습니다. 게다가 게다가는 광고 듣고 가면 안 될까?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하나씩.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병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괄 삭제했습니다. 자, 9495님 오늘은 월차 휴가라 정치쇼를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인천 511번 성민버스 정치쇼가 나오네요. 봉도사님 화이팅. 511번 성민버스 기사님도 화이팅. 511번 타고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주인이십니다. 화이팅. 김경희님 설마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을 또 보고 또 아따 광주에서 오시면 막방이 뭐요? 막 가는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 마방이잖아요. 마방. 마지막. 아 원래 머리끈을 따는데. 참 불늦게 들어오네. 어머 왜요 왜 너무하시나 홍홍. 박수원 가지 말아요. 도사님 나를 버리고 가셔도 발병 나지 마세요. 땡큐. 자 아까 뭐라고 하다가 말았죠? 박원석. 개발. 아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이게 단지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막말이었다 이거고요. 이은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막말 요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분이 아이콘으로. 예. 지난번에 그 사퇴하세요 이 전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더 비판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한 발 물러나서 보잖아요. 국회에서 고성 장관들 불러가 고압적인 게 막상 있을 땐 좀 껄끄럽긴 하지만 저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미 국민들이 무척 똑똑해졌거든요. 막 고성 지르고 고압적으로 하고 이분 또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MS를 왜 MS에서만 뭐라 그랬죠?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수의 계약하냐고. 단독 수의 계약하냐고. 아니 저도 막말 국회에서 뭐 최명진 의원님하고도 그렇고 저도 막말을 사실은 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막말 안 했지. 막말이 아니라 막 주먹했지. 그때는 이제 선진화법이 없어서 막 붙었지요. 그때 날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면 날치기 하면 우리가 막 날렸죠. 김성희 의원한테 또 완발장 맞고. 봉도사도 날렸잖아요. 막 날렸잖아요. 나르는 봉도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애청자 여러분 막말은 안 한 분들이고요. 예, 막몸을 쓴 사람들입니다. 막몸. 우리가 그 말로는 상당히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랬어요. 예. 입은 닫고 몸이 날랐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당탕 타면 들것에 실려가는 전공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누구를 때리지는 않았지. 맞기만 야, 했지. 그때는 들것에 실려가- 그런데 여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그때는 선진화법이 되기 전이라서 그 여당이 숫자 믿고 막 날치기 하니까 정말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아니 차명진 의원은 예. 두 번이나 들것에 실려가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MB가 왜 매번 그렇게 희생당하냐.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돈을 드셨어? 옆으로 세지 말고 잠깐. 아 돈이요? 머니. 좀 받으셨어? 아 대개 보면은 이래요. 이제 원래 있는 사람이 더 한대요. 예. 아니 하더라도 두 분 다 친이 아니야.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실제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이요? 얘기하면요. 돈이요? 안 되죠. 돈이요? 예. 그 봉도사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 이게 마이크 끄고 우리 그럼 서로 그냥 확 벗고 얘기해 볼까요? 몸으로 싸워. 아니. 뭐 여기 서로. 목욕탕이에요? 네. 뭐. 이게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MB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좀 사부적으로 판단이 내릴 때까지 좀 두고 봅시다. 예. 아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은재 의원 발언은 그게 무슨 외국어를 썼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메신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은재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박봉계 뭔가 의원은 아예 아니 문건에 올라와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겐세이라고. 그 말이 쓰여진 그 맥락도 막 그 정부를 상대로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면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비난이 쏟아졌던 거고 그다음에 그 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지질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게 더 사실 커져 버렸다 어릴 하는 때 생각이 당구장에서 들어요. 듣던 얘기죠. 네. 일상 용어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조금 아까 강기정 의원이 사실상 그 중요한 얘기했는데 본인이 야당일 때 여당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특히 그 국회에 경비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야당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본인이 참을 수 없는 금도를 넘었던 경우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듯이 저는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은재 의원 잘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당 의원이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위원장이 좀 중립이라도 취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도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느 한쪽 편을 민주평화당인데. 예,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평화당인 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욱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이라서 그런 심정들이 여당도 그래요. 아니면서 뭐 그리고 이런 또 거.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제 또 보면 의원이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일단은 뭐 접수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따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박또박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대답을 얘기하면 하고 또 그러면 욱해요, 그럼? 또 욱하고 그러죠. 아,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거를 병으로까지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그렇게 욱하는 게 욱하는 게 있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이은재 그래서 의원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은재 의원하고 신현희 구청장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지가.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누구하고요? 이은재 이은재 의원하고. 의원하고 비슷하던데. 이은재 의원하고는 그 제가 성별은 다르지만 18대 행안위 같이 해봤는데요. 이은재 의원이 삼선이 해봤어? 재선. 아니, 재선 18대하고 떨어지고 이번에 됐죠.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죠. 건너뛰기 19대 때 근데 오늘 떨어졌는데. 아 근데 이 공도사가 이야기 이렇게 계속하는 진행을 거는 하면서 전파 낭비 같아. 좀 너무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친 아, 발언을 전파 많이 낭비였죠 진짜. 예예 이 네, 이야기 넘어가시죠. 더 오래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예, 예. 한국정부 여성정책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다. 박원석 의원님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유엔에 예. 여성차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19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제 84년에 비준으로 해가지고 회원국이 된 거죠. 예.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 보고서를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정현백 장관이 예. 8개 부처와 기관들을 데리고 유엔에 가서 아하. 이제 심사를 받는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 안 하냐. 이 문제 이제 우리 동성애 뭐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고 최근 미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그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2차 가해 문화 같은 게 한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게 그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피해 사례를 봤더니 2,109건 중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9건밖에 기소가 안 됐더라. 이 점도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강간죄와 관련해서 근데 2,109건 그 보고된 것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소된 거겠죠. 전체 사례의 한 4%쯤 이렇게 신고가 된다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 은폐되는 경우 많으니까. 예. 그리고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이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 사안인데 우리나라 강간 그 범죄 구성 요건에는 비동의 이 간음죄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간죄 범죄 구성 요건에 협박과 폭행과 당사자의 저항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그냥 명시적 거부만 가지고는 이게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과 같은 나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협박, 폭행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사 이렇게 되면. 과정에서 당사자가 뭐 수치심을 느끼다든지 이런 2차 가해가 2차 피해, 발생하는 재판 과정에서 경우들이 또 한 번 있어서 3차 피해.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예. 정현백 장관이 좀 이게 진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 아니요. 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애초에 그렇게 그 드러나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게 현장에서 권력 관계의 위계. 맥락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뭐 그 뭐죠 저항하고 강하게 의사 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런 권력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이 강간 관련 그 형법은 좀 개정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여성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에 예. 본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입증이 또 너무 아직 까다로워요. 우리 그 법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맞습니다. 이 젠더 그러니까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면 노동운동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굉장히 이 평등의식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잘못되고 가부장적인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됐던 그러니까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적인 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네. 의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뭐 그 문제 영역으로 뭐 이념의 문제 영역으로 끌고 갈 문제는 그러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이제 되죠. 그런 네. 현상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금 정현백 장관으로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누적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라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 일인데. 예,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정현백 장관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던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존재감 지금 미투 이 운동이 벌어지는 이 국면에서는 저는 정현백 같은 장관 같은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말씀 그동안에 드리고 여성의 싶어요.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서 곳곳에 직장이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전환돼야 될 어떤 계기가 이번 미투 운동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보면 매우 그 가부장적이고 또 군대 다녀오면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사실은 곳곳에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부인과 남편 관계에서 아무튼 여러 가사 노동부터 해서 인식의 육아 문제나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이 막 믹싱되면서 이제 나타나다가 이것이 이제 막 성폭력 이런 걸로 때로는 극화되다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질적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차관님. 예. 아주 저 잠깐 말 끝낼게요. 진수희 전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이 성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근데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일한데 이 예, 문제를 예. 가지고 뭐 일부 SNS에서 뿌리 뽑겠다. 정부가 막 뿌리 뽑겠다. 이건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의식의 이제 또 문제라서 예. 문화의 문제. 이건 정권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근데 사회 계몽 운동 아니에요? 계몽인데 그래도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이 제도적인 충격파를 사회에 계속 예. 던져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그렇지. 되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이러면 네. 하세월이 걸려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아니, 제도적인 그러니까 충격은 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저도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나 진수 의원님 말씀 이 세 분 네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난 얘기 안 적어도 했어.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강간에 관련 법령은 반드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수준과 좀 맞추겠다. 이런 뭔가 결의가 있어요. 법안은 지금 15개나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한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아니 그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문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강간이나 성상품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제 다시 다뤄야 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권력에 의한 성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네. 성상품 하나 강간 문제는 별도로 아니, 하고. 근데 아니, 그게- 잠깐만요. 좀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 아니 저는- 잠깐만 요건 저는 제가 후자도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적을 해야 네. 돼요. 지금 차 의원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능, 특히 인간 중에 남성이 가진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식의 네. 발언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 저 진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를 아주 위험하게 왜곡했기 아니 때문에. 그런 그 인식에는 제가 절대로 동의 할 수가 아니, 없고요. 인간은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생물학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측면을 문화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당이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성품화가 그것은 거기는 아예 합법화돼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문란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믹싱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문제하는 건 뭐냐면 권력에 의한 어떤 성농단 문제를 좀 이번에 좀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근데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간으로도 연결되고, 그렇죠. 또 그게 사회 전반적인 그 여성에 강제 대한 추행으로도 연결이 여성에 대한 여성을 성품화 문제나 성적 이런 것까지도 다 대상으로만. 연결이 돼 예. 있어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가진 특성이 뭐 여성에 비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더 충동적이고 때문에 그런 특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법제도적으로 그걸 경계하고 규율해야 된다. 이게 자칫하면 생물학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하니까 바로 아니 그게 왜 밑에서 이중적이에요? 밑에서 권력에 의해서 성농단이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듣고 이중적이에요? 싶- 왜 인간의 그게 어떤 이중적이죠? 본성을 우리가 문화로서 교육으로서 제어해 나간다. 제도로서. 아니 남성의 그것을 본성이 그렇다는 게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소위 말하면 저 진화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아니, 그걸 어디서 진화- 입증하고 있냐고요? 그게 진화론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을 그거- 아니 그건 제가 우리가 갖는 편견이죠. 아니, 그거 편견이 아니에요. 일부 진화론을 학자들의 보세요. 주장이고. 그거는 이미 아니 정설이 돼 근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그게 어떻게 정설이에요? 차명진 의원님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그러니까 토론하는 한번 보세요. 입장에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로 네. 아까 나는 그런 문제로 뭐 일정하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떤 이 폭력적 가학적 그런 태도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남성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거고? 그게 그렇죠.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거 편견일 그러면 뿐이에요. 일부의 예. 주장이지 그거를 거기를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이 성차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요즘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를 일부 이제- 다처제 예. 뭐 또는 이런 주장할 때 혹시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면 정치권에서 받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딱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툭 꺼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무척 긍정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 15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뭐 2차 피해 2차 가해나 방지.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류의 법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전적인 그런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하고 대체로 한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론이 끓고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막 나왔다가 흐지부지. 네, 흐지부지 예. 용두사미식으로 정리되는데 저는 지금 미투 운동이 이게 당분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국회가 이게 이제 그 여론이 한참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입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에 나온 법안들을 비슷한 법안들도 많으니까 잘 분류하고 검토해가지고 조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성과를 빨리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처음 시작한 게 서모 검사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으로부터 촉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규일 의원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예. 안태근 씨는 지금 조사를 검찰 조사를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고 있고. 최규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나요? 일단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는 예.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화해 보려고요? 아니 최규일 의원이 어떤 분인가 좀 보려고. 잘 검사 모르세요? 출신. 네, 잘 몰라요. 그분도 검사 검찰 출신이고요. 검사장 출신이죠. 아니 서울- 여당인지 야당. 서울중앙지검장. 한국당 한국당이에요, 의원이에요. 한국당. 개그 날리신 거죠? 지금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답변 곤란하니까. 저는요 이 미투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그것도, 사실은 예. 법안 몇 개 더 구체적인 만드는 법안 몇 개 것보다도. 그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클 계속 수 갈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런 거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입증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발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되치기 당한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정치권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무고죄. 왜냐하면 예. 선거 때 뭐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과거에 예. 그 성추행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직에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문제 제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그 남성 쪽에서 후보자 쪽에서 이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로 해서 재판받고 아닌 걸로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최근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꼬리 내리고 예. 사과하고 뭐 그 뭐라 그러나 직에서 사퇴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법안 뭐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이 계속 지속되게끔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그게 근데 더 훨씬 효과적일 수 법안에 있다. 문제가 또 있는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법은 이번에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봉주의 정치적 이름을 명예훼손인 경우가 많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서 그건 이제 선거법이고요. 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적으로도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하고도 명예훼손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건 법이 어찌 보면 남성 위주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아니 여보세요. 예. 이제 이번에 여보세요? 전화했어요? 성폭행 관련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명예훼손에 사실 적시에도 그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저희가 적응해서 700만 원 물은 적. 피해자신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아니 그거 저거 전교조 교사 명단 그거죠? 아니요. 아니 이거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 네, 방송에서 이재명 이재명 시장에 관련해서. 그거 왜 변호사를 건드려요? 700만 원 또 물어냈어요? 네. 전에 또 한 1억 냈잖아요. 전에 1억이 전에 전교조 명단 공개해서. 그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렇게 돈 물어내는 일만. 그래서 저희 처가 제가 어디 나가면 항상 집에서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아까 그 남녀 관계 나왔는데 집안에서 예. 거의 집에 갈 때 무릎 꿇어 기어서 들어가요. 예. 자, 강경한 데일 메시지 여야 반응은 어제 그 데일 메시지가 좀 강경하게 나왔죠. 간단하게 논평 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약간 좀 비판하면 예. 공화 정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화 정신은 있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사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아닌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촛불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육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렇게 보듬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하는 것은 아베가 하는 것은 영 맞질 않아요. 그리고 매우 한반도를 자기 일본의 그 우익 정권에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난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 성노예 위안부 문제는 그 진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잘했다. 잘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반박을 하기가 힘든 예. 거고요. 근데 제국주의 침략 이런 워딩은 감정선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4대 외교하는데 굉장히 그 대체로 우리가 공감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을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간 건 최근에 일본이 북핵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보이는 태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뭐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내정 간섭적인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규율 잡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는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15초씩 인사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방송에서 우리 네 분 패널들은 앞으로도 만날 자주 것 볼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를 만나기가 힘들지. 그렇군요. 너무 자기 위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도사님 제가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예. 저는 봉도사 친구인데요. 그 봉도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감옥 갔다 나오고 그 방송 진행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 참 하루가 다르게 인간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서울 사세요? 서울 안 삽니다. 그럼 잘 가세요. 그 봉도사 2007년에 우리가 이명박 BBK 때 같이 함께 싸웠는데요. 정말 인간적이에요. 감옥 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감옥 간 거 보상 받을 겁니다. 곧.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 덜 인간적이었어요. 봉도사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게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예. 자료를 막 보다가 자그마치 한 7, 8정거장을 지나갔어. 그래서 돌아오느라고 평소에 제가 한 30분 일찍 쉬고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이미 선거구 획정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회의원 1선거구당 2명 이상, 1명이면 똑같아서 힘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2명 이상 6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자치시군당 최소 1명에서 6명까지 이거를 이제 배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원칙이 들쭉날쭉한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이걸 20년 전에 이 책정했다 보니까 지금 20년 지나면 인구 이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 부천 소사 같은 경우에 한 선거구가 도의원이 12만 명을 대표해. 근데 저기 내가 오늘 이제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그러다가 늦었는데 저기 철원 양구 있죠? 그런데 15,000명을 대표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야. 네, 인구 편차가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구가 이제 막 변하니까 예. 이걸 조정할 때 이게 조정이 또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 문제가 생긴 안상수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 중구, 동구 4개가 이제 국회의원 한 선거구인데 예. 강화, 옹진에는 1명씩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구하고 동구는 2명씩 했는데 거기서 1명을 뺀 거야. 그리고 별로 인구 그 이동이 별로 안 큰 옆에 남동구에는 1명을 또 늘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히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기를 하지. 야 이거 무슨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늘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다 알지. 강기정 의원도 여당 해보고 야당 해봤지만 저도 야당 하고 여당 해봤지만 이게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상수 의원이 그렇죠.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상수 의원의 이 제기가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아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게 자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 자당의 원내대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게 뭐 대표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지 뭐 내 지역구만 대표하나요? 근데 이게 원내대표가. 아니 근데 의원들이라는 그런 게 거를 보면 자꾸 왜 원내대표가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소위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걸 그래서 담당하는 소위에서도 나경원 의원 뭐 변명하자는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은 왜 이걸 고공협상하냐. 예. 정개특위에 맡겼으면 거기 죽이 되기든 밥이 되든 맡겨야지. 왜 위에서 이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또 근데 이제 나는 이게 고공협상에서 안 된다고 봐.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이 제 말이 못 바꿔요. 분명히 당의 원내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그 자기 당에 소속되어진 어떤 특정 지역구의 의원의 형편을 안 보고 쓱 봐서 우리 지역구 괜찮은 우리 지역구
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누군데요? 인간의 심사야. 뭐 김성태의원이 그런 거야. 김성태의원? 예, 인간의 자당 심사가 그런 원내대표 거예요. 지금 까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같이 뭐 이렇게 정말로 공평무사한 사람이 됐으면 좀 달라지겠지. 예, 차윤이 이거 보세요. 반말이 살짝 쓰잖아요. 평소에 아, 예. 죄송합니다. 말-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공평무사하게 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자,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부터 김성태가 처음부터- 잘했다, 잘못했다, 안상수가 잘못했다, 아니, 둘 중에 저는 둘 이렇게 다 생각해요. 잘못했다, 자유한국당 미국식으로 전체가 잘못했다. 미국식으로요. 상원은 아예 지역구당 한 명. 그래야죠. 그다음에 그 하원은 인구 몇 명당 한 명씩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럼 6개월 동안 그걸 왜 안 하고 있었냐고요. 그 잘하면서. 헌재에서 인구수를 3대 1로 맞춰라, 2대 1로 맞춰라 하면서 이제 법률 입법권을 제약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지방의원이 됐든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인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을 넣고 뭐 인구가 가중되면 2명씩 한다 이런 원칙을 다시 짜야 된다는 네, 저는 차명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지난 6개월 동안 했지 왜 안 했냐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거 아니 저는 근데요, 뭐 저는 국민의 진수입니다. 예, 예. 국민의 입장에서 그 뭐 어느 지역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심 없어요. 우리 전체 이 인구수가 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26개가 늘었어. 그런데 이 기초의원 그거 별로 안 숫자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거 중요해요. 우리 에이, 국민들이 이분들. 느끼는 거는 중요해요. 왜 인구수는 안 느는데 의원수는, 어떤 왜 의석수는 의원수 느냐? 그게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광역. 이제 광역의원 수지만 왜 의원수가 늘어나느냐? 그럼 줄어드는데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안 줄이려고 그 안 문제에 줄이려고 하고 대해서는 예, 예. 농촌 지역이 그러면 다 이제 대표를 못 가지니까 인구 줄어든데도 대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는 4천만 되는데 의원이 4천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그거는- 논리라면. 예. 근데 아니죠. 그거는 저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 대체로 국민들 정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저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다 이런 정서들이 팽배하고 이건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 인구 비례 의원 정수를 보면 다른 우리가 이제 비교 가능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 빼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코 의원 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평균 비교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한 이제 360명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특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반감을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늘려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국회의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알겠습니다. 새롭게 한다면 조금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 지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월 5일은 통과시켜야죠. 아니 뭐 그거는 안 통과시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상수 의원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갖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방선거 치르질 못하는데. 그럼요. 예, 근데 예. 이제 일단은 저는 그럼 잘못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아니, 저 이거를 그렇게 네가 잘했냐, 뭐 내가 잘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꼭 잘못했을 일이 때 안 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예. 그때 이해관계와 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이게 다 땀- 인간이 땀도 하는 거기 닦으세요.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싸우는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아하. 먼저 크게 봐서 아 이게 첫 단추가 잘못 풀렸구나라고 이렇게 근데 보시는 우리 게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얘는 어떻게 답변하실 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저를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선거운동 아니죠 이거? 아니 관계없어요. 그거는- 내가 현역 원내대표로 보내줄게요. 예. 저를 우선-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켜주세요. 자 다음 이슈. 3.1절인 어제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죠. 원래 이게 방송에서는 그 겐세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예. 정의당에서 아주 잘했더라고요. 논평을. 300점 이하는 찍어치기 금지. 찍어치기 금지. 마세이라고 안 그죠, 했으면 마세이라고 찍어치기 안 했죠. 금지. 예. 그거 못 알아들어요. 당국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까지 해놓고 무산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강기정 의원님. 그 광역 선거구 그러니까 지방 선거 중에 예. 그 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번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등록 아닙니까? 후보 등록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그러면 어제 그제까지 2월 28일까지 의결을 국회에서 해줘야만 선거구 획정을 해줘야만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내 지역구가 어디다 이걸 아는데 지금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선관위에서 우선 하고 싶은데 아무나 등록해라. 다음에 조정 또 해줄게. 이거 완전히 짬뽕밥이 돼 있어요. 야, 이건 그 국회의원 다들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강기정 의원은 국회가 이게 고질병인데 저도 해보니까 예, 저 때도 그랬고. 삼선했죠. 삼선, 그렇죠. 재선, 초선. 네. 예. 완투 저도 쓰리. 뭐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거 이 국회가 늘 끝장 보고 막판 몰려야지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은 좀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대요. 예. 저희 2년 전에 지난 2016년 총선 앞두고 또 선거구 획정 갖고 얼마나 질질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 굉장히 예비 후보들 엄청 피해 많이 아니 봤죠. 위원장이 누구예요, 근데? 김재경 의원인데요. 예. 1시간 동안 이게 이제 본회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소위 통과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도 한 사안이어서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 김재경 위원장이 1시간 동안 행불 회의를 참석. 소집을 안 해가지고 잠수타고. 네. 그래서 뒤늦게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거기서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심하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네. 안상수 의원은 약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이 한 명 줄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상수 의원이 그 저 창원이네 안상수 거기 말고 인천에 예. 인천시장 출신. 예. 찌찌뽕. 근데 왜 나경원 의원은 그걸 거들어가지고 회의를 지연시킨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원들이 다 기다리다가 그거 넘어오면 빨리 의결하고 이제 가려고. 근데 그 12시 자정 3분 전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차수 변경이 안 되거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근데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이 정개특위 헌정특위에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꼼수를 부린 거네. 3월 5일 날 지금 다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수집을 한다는데 3월 5일 날.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여야 간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완전히 무산된 거면은 뭐 그것도 이제 비판을 받을 일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합의했어요. 여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합의했고. 합의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역의원 정수하고 기초의원 정수하고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 요걸 이제 국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3월 2일부터 등록인데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3월 5일 날 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2차 등록을 받겠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이게 고질병입니다. 20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2014년 지방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도 그랬고 이게 꼭 그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날을 지나서 지금 이 6개월이 지났어요. 원래 그 후보 등록 6개월 전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정당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런 정당이라뇨? 이거는 국회에서 다 같이 공범 아닌가요? 아니 자유한국 지금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재경 그 특위 위원장은 또 어디 페북에다 글 올려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셨죠. 네, 억울하다. 왜 왜요? 덮어 씌우기를 하냐 뭐 이러던데 저는 뭐 잘잘못 그 현장에 없어서 예.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현역이 아니니까 현장에 당연히 없죠. 모르겠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굉장히 욕 많이 하잖아요. 비판 많이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욕을 먹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단체로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나만 욕 먹냐 우리 같이 욕 먹는데 이러고 별로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 총선 전에는 전부 외부 인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럼 뭐 또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데. 아니 그럼 뭐예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 정당 위원들 추천이니까. 뒤에 각 정당의 의원들이 다 막 압박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네. 300명이 보통 3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센 인간들은 다 모여 있는데. 근데 봉도사는 국회의원 안 해보셨어요? 남말하듯이 나는 자꾸. 너무 오래전에 나는 해가지고. 오래전에 조선시대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영목을 또 했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할 분명히 점이 있어요. 예. 저도 정개특위 간사도 해보고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정개특위 해봤는데 이거 지금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선거구 조정하다가 줄이는 곳은 적게 줄이고 늘렸단 말입니다. 예. 26군데의 광역의원을 늘렸어요. 기초의원은 그 몇 년도에? 28개. 28개. 그 몇 년도에? 아니, 이번에 오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꼭 좋은 국민들 눈으로 볼 때 좋은 시선이 아니죠. 일 안 하는데 왜 자리만 늘려 이런 느낌이 딱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도 국회의원으로 해봤지만은 아이고 정말 이거 좀 제때제때 해야 될 걸 좀 해야 되는데 욕 먹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제 그 헌정특위 상황만 보면 자유한국당 위원장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약간의 목리를 부려서 이게 이제 그 기한을 지나가지고 12시가 넘어서 통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은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예. 그리고 이거를 이미 통과시켰어야 맞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예.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지탄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거 이제 국회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독립적인 획정위원회를 넘겨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의 개혁을 국회의원 손에 맡겨놓는다는 게 그 맨날 검찰 그 제19구 감싸기 한다면서 수사 제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 저한테 사태질하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사태질하니 볼펜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정당 추천 없애고 아예 그냥 그럼요. 정말 예. 외부인들 예. 그야말로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그 의원회를? 그 선관위. 국회 선관해야 될 선관위든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말하는 말이죠. 한 입을 갖고 두 개를 하세요. 선관위든 국회의장실에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누군지 소개를 늦게 하고 상현주입니다. 뭐 늦게 와서 반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기초의원 일단 반성을 하고 하야 되니까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니 봉도사 자기도 뭐 그만 들 거면서 이렇게 큰 소리야. 그만 안 들 거면 내가 기지만. 모르는 근데 사람들은 당구 용어죠. 굳이 꼭 뭐 전 국민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근데 봉도사님, 예. 그 겐세이는 일본어잖아요. 예. 견제잖아요. 견제. 예. 마세이도 일본어인가요? 맞세요? 마세이는 마세라는 불어입니다. 아. 이게 세워서 치는 거. 오. 그래서 흔히 마세이를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마세라는 불어에서 어원은 불어에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 일본어에 참고로 상식 그런 삼아서. 그 외국어 특히 불어나 영어 이런 것을요 일본어화한 게 많아요. 많아요. 네. 아니, 뭐 여기서 얘기해도 그렇긴 되나? 한데 겐세이는 앵꼬. 아니잖아요. 예, 앵콜은 뭐예요? 앵꼬? 기름 다. MT를 앵꼬로 해가 얘기하는 거예요. MT, 예, MT MT를 비었다. 앵커로 얘기해요. 일본어로. 누가요? 예를 누가? 들어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었고 사보티지라 그러잖아요. 네, 사보타주. 사보타지라 그러는데 그걸 일본에서 룰을 붙였고 사보로 하게 되면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보로. 예, 근데 사보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하냐면 아유, 진행하세요. 홍준표 잘하시네, 대표가 아주. 뭐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뭐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어, 프랑스어, 영국어, 일본어 하는데 일본어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겐세이 발언 비난하는데 어이없다. 그럼 미투 운동도 나도 당했다라고 써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우리 당 대표고 저는 그분 당 대표 될 때 찍었어요. 그 요즘 그분이 저를 좀 미워하긴 하지만. 자꾸 옆길로 세지 말고. 그런데 아니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난 여기 태극기 달고 갖고 자유애국당 그 무슨 당이죠? 대한애국. 대한애국당. 아이고 자유한국당도 태극기답니다. 요즘에. 아그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합칠 거예요. 바른미래당도. 흘렸어 여기.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장하게 외국어 쓰면 안 되지. 영어 쓸 때도 방송 때 좀 당신 조심해라 이런 저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위 일정 시대 때 그 성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또 뭐 학력이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일본어를 자주 많이 하셨어요. 어? 뭐 얘기해도 되나? 한대요. 자주 하셨어. 스매끼리 뭐 이런 거 란닝구. 그래서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 저거는 내가 참 일제 시대의 잔존물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분 이은재 의원도 아버지가 당구를 많이 모르겠어요. 치셔. 하여튼 그래서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거를 그래 안 쓰면 좋지만 그 썼다고 해가지고 저 친일 시대 잔존물 아니 무슨 저는 뭐 그 이렇게 동영상을 얘기하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박원석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혹시 편견을 가질까봐. 근데 훌륭한 자세야. 안 겐세이라는 봤어요, 저도. 겐세이라는 말은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나와가지고 바로 안 들려요. 그걸 지켜봤던 시청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위원장 발언으로 3.1절 앞두고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그 맥락이에요. 김상곤 교육부 총리하고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하고 대화를 주고받던 맥락에서 그 1가구 1주택 하라 그랬는데 왜 강남에 집 안 파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다. 내가 강남이 지역구인데 다녀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못한다.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집 좀 팔아주십시오. 아하. 그때 이은재 의원도 약간 이렇게 그걸 농담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다른 정책 질의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은재 의원님.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이러면서 왜 나도 막 집을 이제, 팔아달라는 내가 예, 뭐그 공인중개사냐. 막 이제 호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약간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자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 그 상황은 그 부총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니까는 왜 깽판 치냐 위원장한테 왜 겐세이 놓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겐세이라는 일본 말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국회 그걸 써요. 회의석상에서 부적절했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그 국회 그 낡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호통치고 막말하는. 알겠습니다. 게다가는 광고 듣고 가면 안 될까?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하나씩.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괄 삭제했습니다. 자, 9495님 오늘은 월차 휴가라 정치쇼를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인천 511번 성민버스 정치쇼가 나오네요. 봉도사님 화이팅. 511번 성민버스 기사님도 화이팅. 511번 타고 계신 모든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주인이십니다. 화이팅. 김경희님 설마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을 또 보고 또 아따 광주에서 오신 분 막방이 뭐요? 막 가는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 마방이잖아요. 마방. 마지막. 아 원래 머리끈을 따는데. 참 불늦게 들어오네. 어머 왜요 왜 너무하시나 홍홍. 박수원 가지 말아요. 도사님 나를 버리고 가셔도 발병 나지 마세요. 땡큐. 자 아까 뭐라고 하다가 말았죠? 박원석. 아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이게 단지 겐세이라는 표현을 썼을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막말이었다 이거고요. 이은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막말 요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분이 아이콘으로. 예. 지난번에 그 사퇴하세요 이 전문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더 비판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한 발 물러나서 보잖아요. 국회에서 고성 장관들 불러가 고압적인 게 막상 있을 땐 좀 껄끄럽긴 하지만 저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미 국민들이 무척 똑똑해졌거든요. 막 고성 지르고 고압적으로 하고 이분 또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MS를 왜 MS에서만 뭐라 그랬죠?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수의 계약하냐고. 단독 수의 계약하냐고. 아니 저도 막말 국회에서 뭐 최명진 의원님하고도 그렇고 저도 막말을 사실은 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막말 안 했지. 막말이 아니라 막 주먹했지. 그때는 이제 선진화법이 없어서 막 붙었지요. 그때 날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면 날치기 하면 우리가 막 날렸죠. 김성희 의원한테 또 완반짝 맞고. 봉도사도 날렸잖아요. 막 날렸잖아요. 나르는 봉도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애청자 여러분 막말은 안 한 분들이고요. 예, 막몸을 쓴 사람들입니다. 막몸. 우리가 그 말로는 상당히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랬어요. 예. 입은 닫고 몸이 날랐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당탕 타면 들것에 실려가는 전공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누구를 때리진 않았지. 맞기만 야, 했지. 그때는 들것에 그런데 실려가- 여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그때는 선진화법이 되기 전이라서 그 여당이 숫자 믿고 막 날치기 하니까 정말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아니 차명진 의원은 예. 두 번이나 들것에 실려가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MB가 왜 매번 그렇게 희생당하냐.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돈을 드셨어? 옆으로 세지 말고 잠깐. 아 돈이요? 머니. 좀 받으셨어? 아 대개 보면은 이래요. 이제 원래 있는 사람이 더 한대요. 예.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두 분 다 친이 아니야.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실제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이요? 얘기하면요. 돈이요? 안 되죠. 돈이요? 예. 그 봉도사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 이게 마이크 끄고 우리 그럼 서로 그냥 확 벗고 얘기해 볼까요? 몸으로 싸워봐. 아니 뭐 여기 서로. 목욕탕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MB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좀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릴 때까지 좀 두고 봅시다. 예. 아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이은재 의원 발언은 그게 무슨 외국어를 썼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메신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은재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박봉계 뭔가 의원은 아예 문건에 올라와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겐세이라고. 그 말이 쓰여진 그 맥락도 막 그 정부를 상대로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면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비난이 쏟아졌던 거고 그다음에 그 겐세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지질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게 더 사실 커져 버렸다 어릴 때 하는 생각이 당구장에서 다 들어요. 듣던 얘기죠. 네. 일상 용어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조금 아까 강기정 의원이 사실상 그 중요한 얘기했는데 본인이 야당일 때 여당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특히 그 국회에 경비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야당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본인이 참을 수 없는 금도를 넘었던 경우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듯이 저는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은재 의원 잘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당 의원이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위원장이 좀 중립이라도 취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도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느 한쪽 편을 민주평화당인데. 예,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지금 말씀하시듯이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평화당인 분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욱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이라서 그런 심정들이 여당도 들어요. 아니면서 뭐 그리고 이런 또 거.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제 또 보면 의원이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일단은 뭐 접수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따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박또박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대답을 얘기하면 하고 또 그러면 욱해요, 그럼? 또 욱하고 그러죠. 아,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거를 병으로까지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그렇게 욱하는 게 욱하는 게 있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이은재 그래서 의원이.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은재 의원하고 신현희 구청장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지가.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누구하고요? 이은재 이은재 의원하고. 의원하고 비슷하던데. 이은재 의원하고는 그 제가 성별은 다르지만 18대 행안위 같이 해봤는데요. 이은재 의원이 삼선이 해봤어? 재선. 아니, 재선 18대하고 떨어지고 이번에 됐지요. 한번 떨어졌어요? 그렇죠. 건너뛰기 19대 때 근데 오늘 떨어졌는데. 아 근데 이 공도사가 이야기 이렇게 계속하는 진행을 거는 하면서 전파 낭비 같아. 좀 너무 한쪽으로 그렇죠. 치우친 아, 발언을 전파 많이 낭비가 진짜. 예, 이 네, 이야기 넘어가시죠. 더 오래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예, 예. 한국정부 여성정책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박원석 의원님.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유엔에 예. 여성차별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19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제 84년에 비준으로 해가지고 회원국이 된 거죠. 예.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제 국가 보고서를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정현백 장관이 예. 8개 부처와 기관들을 데리고 유엔에 가서 아하. 이제 심사를 받는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위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 안 하냐. 이 문제 이제 우리 동성애 뭐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적을 받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고 최근 미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쉽게 그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2차 가해 문화 같은 게 한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게 그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피해 사례를 봤더니 2,109건 중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9건밖에 기소가 안 됐더라. 이 점도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강간죄와 관련해서 근데 2,109건 그 보고된 것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소된 거겠죠. 전체 사례의 한 4%쯤 이렇게 신고가 된다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이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 사안인데 우리나라 강간 그 범죄 구성 요건에는
비동의 이 간음죄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간죄 범죄 구성 요건에 협박과 폭행과 당사자의 저항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그냥 명시적 거부만 가지고는 이게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과 같은 나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협박, 폭행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유죄 확정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뭐 수치심을 느끼다든지 이런 2차 가해가 2차 피해. 재판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우들이 또 한 번 있어서 3차 피해.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예. 정현백 장관이 좀 이게 진땀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보건복지부 아니요. 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애초에 그렇게 그 드러나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게 현장에서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뭐 그 뭐죠 저항하고 강하게 의사 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런 권력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이 강간 관련 그 형법은 좀 개정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성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에 예. 본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입증이 또 너무 아직 까다로워요. 우리 그 법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예.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맞습니다. 이 젠더 그러니까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면 노동운동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굉장히 이 평등의식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잘못된 가부장적인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됐던 그러니까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적인 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예. 의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뭐 그 문제 영역으로 뭐 이념의 문제 영역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런 예. 현상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금 정현백 장관으로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누적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라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 일인데. 예,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정현백 장관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던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 심지어는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존재감 지금 미투 이 운동이 벌어지는 이 국면에서는 저는 정현백 같은 장관 같은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말씀 그동안에 드리고 여성의 싶어요.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서 곳곳에 직장이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전환돼야 될 어떤 계기가 이번 미투 운동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보면 매우 그 가부장적이고 또 군대 다녀오면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사실은 곳곳에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부인과 헛술든 남편 남자인데. 부인과 남편 관계에서 아무튼 여러 가사 노동부터 해서 인식의 육아 문제나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이 막 믹싱되면서 이제 나타나다가 이것이 이제 막 성폭력 이런 걸로 때로는 극화되다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질적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차관님. 예. 아주 저 잠깐 말 끝낼게요. 진수희 아니요. 전 장관님 예,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이 성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근데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일한 이 예, 문제를 예. 가지고 뭐 일부 SNS에서 뿌리 뽑겠다. 정부가 막 뿌리 뽑겠다. 이건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의식의 이제 또 문제라서 예. 문화의 문제. 이건 정권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근데- 사회 계몽 운동 아니에요? 계몽인데 그래도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이 제도적인 충격파를 사회에 계속 예. 던져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그렇지. 되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이러면 예. 하세월이 걸려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아니, 제도적인 그러니까 충격은 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저도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나 진수 의원님 말씀 이 세 분 네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난 얘기 안 적어도 했어.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강간에 관련 법령은 반드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수준과 좀 맞추겠다. 이런 뭔가 결의가 있어. 법안은 지금 15개나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한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아니 수요, 그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점점 이건 위험해지고 아니 있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문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강간이나 성상품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제 다시 다뤄야 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권력에 의한 성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성상품 하나 강간 문제는 별도로 하고. 아니, 전자도 잠깐만요. 좀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아니, 잠깐만. 요건 저는 제가 후자도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적을 해야 네. 돼요. 지금 차 의원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능, 특히 인간 중에 남성이 가진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 진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를 아주 위험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에는 제가 절대로 동의 할 수가 아니, 없고요. 인간은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생물학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측면을 문화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단일원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성품화가 그것은 거기는 아예 합법화돼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문란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믹싱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문제하는 건 뭐냐면 권력에 의한 어떤 성농단 문제를 좀 이번에 좀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은 근데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간으로도 연결되고, 그렇죠. 또 그게 사회 전반적인 그 여성에 강제 대한 추행으로도 연결이 여성에 대한 여성을 성품화 문제나 성적 이런 것까지도 다 대상으로만. 연결이 돼 예. 있어서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가진 특성이 뭐 여성에 비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더 충동적이고 때문에 그런 특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법제도적으로 그걸 경계하고 규율해야 된다. 이게 자칫하면 생물학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하니까 바로 아니 그게 왜 밑에서 이중적이에요? 밑에서 권력에 의해서 성농단이 있는 거예요. 왜 한번 듣고 이중적이에요? 왜 인간의 어떤 이중적이죠? 본성을 우리가 문화로서 교육으로서 제어해 나간다. 제도로서. 아니 남성의 그것을 본성이 그렇다는 게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진화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그걸 어디서 입증하고 있냐고요. 그게 진화론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을 아니 그건 제가 우리가 갖는 편견이죠. 아니, 그거 편견이 아니에요. 일부학자들의 진화론을 보세요. 주장이고. 그거는 이미 아니, 정설이 근데 돼 있는 아니 거예요. 그 그게 어떻게 정설이에요? 차명진 의원님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그러니까 토론하는